여러분, 세금 한 푼 안 내고 집을 파는 완벽한 계획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?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그런 계획을 세웠다고 믿었던 한 가족입니다. 집을 세 채 나가지고 있었고 모든 걸 다 계산했다고 생각했죠. 그런데요,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세법의 작은 함정 하나 때문에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맞을 위기에 처합니다. 오늘 이 실제 사례를 통해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정말 무서운 숨겨진 규칙 하나를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, 바로 이겁니다. 집이 세 채 있는데 그중 하나를 팔았어요. 그럼 남은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 때 비과세를 받기 위한 2년 보유 기간 있잖아요. 그 2년이 대체 언제부터 다시 계산되는 걸까요? 이 시작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0원이 될 수도 아니면 진짜 수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지금부터 그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서울 노원, 그리고 송파, 경기도 동두천에 집을 한 채씩, 총 세 채를 보유한 한 가족입니다. 차근차근 자산을 잘 늘려왔고 이제 아주 영리하게 세금을 아끼면서 집을 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. 이 가족의 계획을 한번 볼까요? 2011년에 처음 산 노원주택이 있었고요. 그리고 2017년과 2018년에 동두천과 송파에 집을 샀습니다. 자, 계획의 첫 번째 단계로 2021년 2월에 동두천 주택을 먼저 팔아요. 이제 남은 건 노원과 송파 딱 두 채의 집입니다. 목표는 아주 명확했습니다. 바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서 가장 오래 가지고 있던 노원 주택을 세금 한 푼 안 내고 파는 거였죠. 여기까지 보면 아주 교과서적인 절세 전략처럼 보이잖아요? 그런데 이분들은 곧 게임의 규칙 자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그런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. 이 가족이 완벽해 보였던 계획에 결정적인 브레이크를 건 건 새로운 법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. 바로 기존에 있던 세법의 해석이 바뀐 거였습니다. 법조항은 그대로인데 이걸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.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가장 기본이 2년 보유. 이거 모르는 분 없으시죠? 아주 간단한 규칙처럼 들리는데 사실 모든 문제는 이 2년을 계산하는 시작점. 그러니까 이 비과세 시계가 언제부터 똑딱이기 시작하느냐, 바로 여기서 터져나왔습니다. 바로 이 지점입니다. 모든 갈등의 시작점. 예전 방식대로라면 노원주택은 2011년에 샀으니까 10년이 훌쩍 넘었죠. 비과세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그런데 과세 당국이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내놓은 겁니다. 아닙니다. 당신이 동두천 집을 판 2021년 2월, 그날부터 노원주택의 2년 보유기간은 새로 시작됩니다. 말 그대로 비과세 시계가 완전히 리셋된다는 정말 충격적인 해석이었죠. 바로 이 날짜, 2021년 11월 2일. 이 날짜가 이 가족의 운명을 갈랐습니다. 국세청이 이 새로운 해석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날이거든요.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 가족이 이미 2021년 8월에 노원주택 매매 계약을 다 끝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랑 잔금 치를 때 법 해석이 달라져 버린 정말 황당한 상황이 된 거죠. 결국 이 문제는 조세심판원으로 넘어갔습니다. 납세자인 이 가족과 과세관청의 주장이 아주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가족 측의 주장은 신뢰와 공정성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. 아니, 우리가 계약할 때만 해도 다들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게 관행이었다. 그런데 계약 다 하고 나서 갑자기 11월에 새로운 해석을 들이대면서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건 이건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거다.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는다. 이게 핵심 주장이었죠. 하지만 과세관청의 주장은 아주 단호했습니다. 갑자기 바뀐 게 아닙니다. 이 법은 이미 2019년에 개정됐고 2년이나 유예기간을 주고 2021년부터 시행 중이었습니다. 세금의 기준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, 즉 최종 양도일입니다. 당신이 잔금을 치를 땐 이미 바뀐 법이 적용되고 있었습니다. 법이 이미 바뀌었는데 이제 와서 신뢰를 얘기할 수는 없다는 논리였죠. 자, 이렇게 양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조세심판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? 이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많은 다주택자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. 결론은 납세자의 청구 기각. 한마디로 납세자가 졌습니다.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거죠. 이 가족은 결국 양도소득세를 내야만 했습니다. 아니, 왜 진 걸까요? 심판원의 논리는 아주 명확했습니다. 첫째, 관련 법은 이미 2년 전부터 바뀔 거라고 예고가 됐고 이미 시행 중이었다는 점.
둘째, 이 법의 목적 자체가 다주택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이용해서 투기적으로 집을 사고 파는 걸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.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세법에서 판매 완료 시점은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라는 대원칙입니다. 이 가족의 잔금일은 새로운 해석이 나온 뒤였기 때문에 결국 보유기가 2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계산이 나온 거죠.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. 가족 측은 좋다. 설령 세금을 내더라도 우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 않냐? 기존 해석을 믿고 신고한 거니까 가산세라도 좀 빼달라고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심판원의 대답은 정말 냉정했습니다. 법이 이미 바뀌었는데 예전 해석을 믿었다는 건 가산세를 면제해줄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. 법 앞에서는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정말 뼈아프게 보여주는 대목이죠. 그래서 이 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핵심 교훈, 바로 이겁니다. 다주택자라면 집을 한 채 파는 그 순간 남은 집의 비과세 시계는 그날부터 리셋된다는 사실. 최초 구매일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집을 판 그날이 새로운 시작점이 된다는 것.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이 분석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. 복잡하게 얽힌 세법 규정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에 대한 이 비과세 시계는 과연 언제부터 뚝딱이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? 물론 오늘 내용은 하나의 특정 사례를 분석한 것일 뿐 실제 세금 문제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정말 천차만별입니다.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